자, 궁금해서 에너지 우리 민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71쪽에서 그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는 육지에서 볼 수 없는 생물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왜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는 뭔가 특이한 동물, 식물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뭔가 갈라파고스 제도의 기후가 약간 그 평범한 육지와는 뭔가 달라서 약간 새로운 동물들, 특이한 동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서로 씨? 제 생각에도 뭔가, 이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뭔가 다른 섬들하고는 뭔가 다른 그런 섬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육지나 섬들에 비해 조금 늦게 발견이 돼서 그 사람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특이한 생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갈라파고스 제도가 유명해진 까닭은 뭐야? 그, 진화론? 다윈의 그렇죠. 진화론? 찰스 다윈이 기그로를 타고 가던 중에 나중에 이제 그 갈라파고스 제도가 뜻이 혹시 뭔지 알아? 뭘 보고 제도라고 하는지 알아? 섬? 제도가 섬 중에 여러 섬, 무리, 아, 무리를 보고 제도라고 그래. 그 섬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섬을 집단적으로 이룰 때 우리가 제도 또는 다른 말로 무리 군자를 써서 군도라고 아, 부르기도 하고 제도라고 부르고 그래서 갈라파고스에 있는 여러 섬이라는 뜻이야, 제도. 여기가 이제 갈라파고스예요. 자, 그런데 이 갈라파고스 제도가 왜 그렇게 특이하냐라는 부분들은 육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육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애들이 쉽게 말하면 고립된 환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지나 이런 데는 서로 영향을 받아. 번식도 하고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영향을 받는데 이 애들은 독자적으로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생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여기도 이 섬마다 또 다른 그런 양태를 띠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그 누구야? 다윈이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윈이 그거에서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른바 적자생존. 적자생존이 뭐야? 음, 환경에 맞는 애들만. 아, 알맞은 애들만 뭐 한다는 거야? 남, 남는다는 거야. 그게 바로 적자생존이야. 즉, 여기가 추운 곳이야. 그러면 추위에 잘 견디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만 뭐 한다는 거야? 살아남는 거. 살아남는다는 거야. 그럼 그 애들만 추위에 강한 유전자들만 살아남으니까 그 유전자만 전해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유전자만 전해주니까 추위에 강한 놈들만 살아남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부리가 긴 새들이 먹이를 잡는 게 더 유리해, 만약에 그 상황적으로. 그러면 부리가 짧은 애들은 제대로 살아남지 못하고, 그럼 걔들은 뭐 하는 거고? 후손을 열, 못 남기는 거야. 아, 반면에 부리가 긴 애들은 살아남아서 후손을 남기는 거야. 그럼 그 후손들은 당연히 뭐 하는 애들이 태어나는 거야? 부리가 긴 애들이 태어나는 기회들.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어쨌든 잠깐만, 그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에콰도르, 음, 남미, 그 중남미 사실 중남미에 여기가 이제 갈라파고스 제도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아까 찰스 다윈 때문에 유명해진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적자생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오해했던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민준이하고 서로 중에 누가 살아남는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만약에 뭐 서로가 살아남았다. 그럼 서로는 우수하고 민준이는 뭐 하기 때문에 띨띨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뭐 한 거다 살아남은 거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 우수한 거는 뭐 하고 살아남고 열등한 건 뭐 한다?
멸종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 근데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것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그 진화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우수해진다, 더 나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단지 추위에 강한 애가 추운 곳에서는 살아남아. 근데 만약에 날씨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날씨가 뭐해져 버리면 더워져. 더워져 버리면 추위에 강한 애들은 소용이 없다. 걔들은 오히려 못 버텨. 그냥 뭐해? 오히려 더위에 강한 애들이 뭐 한다는 거야? 살아남는다는 거야. 그때 추위에 강한 것과 더위에 강한 것들 중에서 추위에 강한 것이 더 우수하다? 더위에 강한 게 열등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냥 서로 다른 형질이라는 거야. 부리가 뾰족한 것과 부리가 뭉툭한 것들이 뾰족한 게 더 우수하고 뭉툭한 것들이 더 열등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서로 그냥 뭐 한 것뿐이라는 거야. 아는 것뿐이라는 거야. 근데 그 상황이 긴 병에 있는 거를 먹을 거면 뭐가 더 부리가 긴 게 더 뭐 한 거고 유리한. 유리. 근데 만약에 접시다. 접시에 있는 거를 먹으려면 부리가 긴 건 유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오히려 그 뭉툭한 입이 오히려 더 접시에 있는 건 더 먹기가 편하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그것들이 이제 우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사실은 근데 이 책이 그런 뭐 갈라파고스 뭐 진화론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뭔 상관이야? 지금 민준이가 말한 그 갈라파고스에도 얘기하고 이 에너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책에 나온 거야? 그 변온동 응? 변온동물? 어, 변온동물. 그 바다 이 갈라파고스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갈라파고스에 사는 뭐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야? 바다 이구아나? 이구아나 때문에. 이구아나는 뭐 종류야? 파충류? 파충류. 이구아나 알아? 네. 그럼 컴퓨터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느리지? 여기 이제 이구아나 보여? 아직 안 보여? 보여요. 보여? 이구아나. 어때? 우리 윤준아 이구아나 보니까 어때? 음. 니 좋아하는 과야? 어? 서로 너무 귀여워? 네. 좋아? 이런 거 좋아? 좋아 감정이 더 커? 징그러워 감정이 더 커? 어? 서로야. 도마, 어? 저희 집 도마뱀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미 키우고 있어 도마뱀을. 네. 그렇구나. 민준이는 어떤 감정이 저는 어. 그래도 벌레보다는 덜 징그러운 것 같아요. 징그러운데 벌레보다는 덜 징그러운 것 같다. 어쨌든 이 이구아나. 그렇지. 근데 이 이구아나 얘기는 왜 한 거야? 변온동물. 어.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변온 동물이 뭐야? 그, 아, 변온 아, 동물이 뭐야? 체온이 주변 온도에 따라 변하는 그렇지. 체온이 주변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게 변온 동물이야. 우리 서로는 무슨 동물? 변한 동물? 서로가 변온 동물이야? 오, 아, 그랬군. 아, 아, 새로 드디어 정체가 밝혀졌어. 서로의 정체가. 서로는 포유류가 아닌 파충류가 아닐까. 어. 우리는 변온 동물이 아니고 뭐야? 정온 동물? 정온동물. 정온 동물 또는 항온 동물이래. 항온. 정온 동물. 정해져 있다는 거. 온도가. 우리 몇 도로 정해져 있어? 36.5도. 그렇지. 36.5도. 외우기 쉬운 방법은 365. 365도. 365일 생각하면 36.5도가. 그래서 우리는 36.5도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도만 돼도 문제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38도, 39도면 열 펄펄 끓는다고 난리가 나잖아. 그러면 막 해열제 먹이고 막 응급실 가고 막 그런단 말이야. 열 난다고. 반면에 여러분들이 36.5도에서 우리가 뭐 그 온도가 뭐 떨어지면 이른바 저체온증이 또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항온 동물이. 반면에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온 동물, 항온 동물 같은 말이야. 반면에 변온 동물은 바깥의 온도가 뭐하면 떨어지면 몸의 온도도 같이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에너지를 많이 쓸까? 변온동물이 더 에너지를 많이 쓸까? 항온동물이 더 에너지를 많이 쓸까? 음, 변온 동물? 변온동물이 에너지를 더 많이 쓰지 않지. 그러니까 아, 서로의 집이 변온동물이면 서로의 집이 막 여름에는 뭐 하는 거야? 날이 바깥에 온도가 더우면 여러분 서로의 집이 엄청 더운 거야. 또 아, 겨울이 추워지면 서로의 집이 엄청나게 뭐 하는 거야? 추워지는 거야. 어, 그러면 서로의 집은 에너지 비용은 0이야, 0원. 근데 우리가 에너지 비용을 들인 이유는 여름에 더운데 우리 집은 시원하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어컨. 에어컨을 에어컨 틀어줘. 틀어서 온도를 낮춰야 되잖아. 또 겨울에 바깥은 영하 뭐 10도 막 저기인데 우리 집은 20도를 유지해야 돼. 그러려면 보일러 틀어. 보일러 난방을 틀어야 되잖아. 그게 다 뭐라는 거야? 에너지. 에너지를 쓰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서로 몸이 변온동물이면 바깥이 더우면 서로 몸의 온도가 올라가. 바깥이 추우면 서로 몸의 온도가 뭐해? 떨어져. 그럼 에너지를 안 써도 된다고. 따로. 그냥 바깥에 따라 그냥 그대로 가니까. 그런데 서로의 몸이 늘 36.5도를 유지해야 돼. 바깥이 뜨거운데도 36.5도를 유지할 거면 쉽게 말하면 서로 몸에서 뭐 에어컨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음, 뭐 땀 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증발해갖고 네 몸의 온도를 뭐 하는 거야? 일정 정도 맞지. 유지하는 거야. 반면에 바깥 온도가 막 영하 10도 막 저기 하는데 네 몸에 36.5도를 유지하려면 지방을 태워가지고 뭘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네 몸을 뭐 한다는 거야? 유지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원동물이 변온동물에 비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는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변온동물이 오히려 살아가는 데서 변온동물은 에너지를 별로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 그냥 날 추우면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다 날이 뭐해지면 따뜻해지면 그제서야 이제 뭐야 그 몸의 체기가 순환이 되어가지고 열을 받아갖고 그제서야 이제 움직이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바로 뭐다? 요 그 어느, 변온동물의 어떤 그러한 차이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4쪽이 중요합니다. 74쪽.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줄부터. 바다 이구아나를 비롯한 모든 동물은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먹이는 소화 과정을 거쳐 화학 에너지로 몸속에 저장되지요. 몸속의 화학 에너지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근육을 움직이기도 하고 열내 체온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우리 몸은 몸속의 화학 에너지를 근육의 운동 에너지나 열 에너지로 바꾸어 쓰는 거예요. 그렇지. 그 얘기하고 그 얘기. 다시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저기 그 밑에 75쪽. 자, 마지막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생물은. 민준이. 생물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서 화학 에너지를 몸속에 저장해요. 또 그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 몸을 움직일 수도 있고 열 에너지로 바꾸어 체온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부터 커다란 고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은 에너지를 얻고 쓰며 살아가는 에너지 순환 장치나 마찬가지예요.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 뭐야? 바다 이구아나 얘기를 했던 거고. 바다 음, 이구아나 얘기를 하려고 모든 뭐야? 갈라파고스도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바깥에서 끌어오는 거야.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도 뭐다? 에너지다는 거야. 에너지. 서로도 에너지고 민준이도 에너지고 에너지로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런 그 지방, 뭐 이렇게 세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에너지가 물질로 바뀐 거야, 물질로. 근데 그 물질이 다시 이제 뭐라는 거야? 에너지로 쓰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쌤이 막 말을 하잖아. 쌤이 막 움직이고 뭐 뇌를 쓰고 이게 다 뭘 소모하고 있는 거야? 에너지를 에너지. 소모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에너지 소모가 그 양이 뭐해? 적어. 떨어, 근데 만약에 내가 먹는 음식이 더 많으면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살찐다는 게 그건 그런 거지.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걸 우리가 에너지로 저장하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살로 저장, 지방으로 저장을 해놓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필요로 하면 그 지방을 뭐 해서 에너지로 바꿔서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바꿔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들어와서 저장을 시켜놓는 것들이 사용하는 것도 많으면 우리가 우리 흔히 말하는 거 살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가 쓰는 게 더 많이 우리가 살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더 지방을 많이 활용하는 거야. 결국 음식물이라는 것들도 그것도 결국 뭐라는 거야? 에너지라는 거야. 에너지. 즉 우리가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광합성이 결국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서 그걸 뭐 이산화탄소 이런 거 합쳐서 녹말로 만드는 거잖아. 물질로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식물이라는 형태로 저장돼 있는 거고 그 식물이 다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다시 뭐 하는 거야? 에너지가 다시 뭐 하는 거야? 그 들어. 에너지 형태가 바뀌는 거란 얘기. 그런 식으로 이 책에서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은 끊임없는 뭐의 변화이다? 에너지. 에너지의 변화이다. 에너지가 그냥 바뀌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다음 서로. 네, 96쪽에 보면 그 에너지 자원 소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왜 그 천연가스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지 않고 석유나 석탄이 더 많은 퍼센트의 에너지 자원을 내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천연가스는 일정 양이 정해져 있고 또 일정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천연가스는 조금 더 많은 그 힘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켤 수 있고 다 바로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석유나 석탄이 더 많은 자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선 씨. 제 생각에도 뭔가 석유랑 석탄은 뭔가 그 생산하기에도 뭔가 쓰기에도 더 그 천연가스보다는 더 편리하고 그다음에 뭔가 더 쓰임이 약간 더 효율이 좋아서 그다음 환경은 안 좋아지지만 뭔가 석유랑 석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천연가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천연이라는 말 자체가 자연에서 얻어지는 이런 뜻이. 뭐 석유나 석탄도 사실은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 거지. 석유나 석탄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지. 물론 이제 석유를 땅에서 캔 그 상태는 우리가 석유도 안 하고 뭐라 불러? 원유, 아, 원유라 불러. 그 원유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젖소. 젖소에서 우리가 젖을 짜내잖아. 우유잖아, 아, 우유. 그 우유인데 가공 처리하지 않고 살균하지 않고 다 짜낸 우유. 그걸 보고 우리가 원유라고 그래. 근데 그 원유를 민준이가 마셨어. 그럼 민준이 어떻게 돼? 배탈? 배탈 나. 그 원유에는 미생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 미생물이 균이 활발히 움직여갖고 그냥 그걸 그대로 마실 경우는 우리 몸과 잘 맞지 않아가지고 바로 배탈 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그 원유를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살균. 균을 죽여서 균 얼진도도 죽여서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유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살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고온 살균법. 아주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몇 초 동안 높은 온도에서 균을 죽이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파스텔 우유 혹시 알아? 아, 네.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저온 살균법이라는 거를 그 사람이 발명을 해낸 거예요. 만드는 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좀그 아주 높은 온도가 아니라 좀 낮은 온도에서 대신 오랫동안 저기를 해. 살균을 해. 그러면 균이 웬만큼 죽고 그럼 왜 굳이 짧게 그냥 고온 살균하면 되지 왜 저온 살균하냐? 그 파스텔 우유 측의 주장은 그 고온으로 살균을 하면 유익한 균만 그 해로운 균만 죽는 게 아니라 뭐도 아, 유익한 균도 유익한. 같이 죽는다. 근데 이제 저온살균으로 하면 유익한 균이 상대적으로 덜 죽는다. 그래서 오히려 저온살균법이 더 뭐하다? 좋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마케팅을 했었어. 홍보를 했었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먹는 우유가 되는 거. 그래서 원유 하면은 아까 젖소에서 갓 짜낸 그 우유를 원유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원유는 그 원유가 아니라 땅 예. 속에서 막 뭐한 해낸 검은 덩어리. 검은 그다 고체 아니고 끈적끈적한 검은 덩어리가 바로 원유야. 그럼 그 원유를 가져다가 어디서 정유소에서
증류 끓여. 끓다 보면 그 끓는 점이 제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 나프탈렌, 뭐 경유, 중유, 항공유 이런 식으로 다 끓는 점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각종 석유, 가솔린이나 뭐 휘발유나 경유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과 석유의 차이는 석탄은 뭔 거고 고체, 고체 덩어리인 거예요. 석유는 고체가 아니라 뭐야 아까 말했듯이 액체? 원유 그뭐 액체라고 하기도 그래. 그냥 물도 아니고 좀 끈적끈적한 어떤 그런 흘러간 어떤 그런 형태들인데 석유나 석탄이나 모두가 다 우리가 예전에 고생대 중생대 아주 오랜 옛날에 있었던 동물이나 화석. 식물에 뭐라는 거야? 사체야 사체. 음, 시체야 시체. 그 동물의 식물들이 그것들이 뭐야 쉽게 말해 썩어서 압력을 받아서 열을 받아서 그래서 석유나 석탄으로 바뀌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석유나 석탄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화석 연료라고 화석 연료. 그 왜 이름이 화석 연료야? 화석, 그, 화석을, 화석처럼 화석이라는 게 그 자체도 열과 압력을 받아서 오랜 시간 동안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화석이잖아. 그것도 일종의 그 화석이라는 거야. 그 석탄과 석유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가스는 보통 석탄이나 석유가 있는 곳에 가스가 함께 있어. 그게 이제 가스를 내뿜는 그 형태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유소 이런 데 가보면 여기 지금 막 불길 보여? 네. 네. 여기 불길이 막 치솟는 거란 얘기야. 이 음, 불길이 치솟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대부분의 석탄, 석유, 그러니까 석유 이런 시추하는 곳에서 이런 가스를 다 태워버려. 음, 그 가스를 태워버리는 이유가 가스가 폭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석유만 이렇게 캐내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석유, 처음에는 그래서 가스를 다 태워버렸어. 왜냐면 운반할 수가 없는 거야, 운반할 수가. 가스는 공기 기체잖아. 그 네. 부피가 엄청난데 그 부피가 엄청난 거를 어떻게 옮겨올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스는 그냥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렸던 거야. 근데 지금은 그 가스를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어떻게 혹시 옮겨오는지 알아? 음, 가스의 온도를 낮춰. 그러면 그 기체가 뭘로 바뀌어? 수증, 온도를 낮추면 액체로 바뀌어. 액체. 액화가스. 가스를 그, 액체로 만드는 액화가스로 바꾸는데 근데 그 액화가 됐을 경우에 그 온도 그 열과 압력 그 압력이 너무 센 거야. 그 압력을 견딜 만한 그 통을 과거에는 개발할 수 없었어. 근데 지금은 그 통을 개발해서 그 통에 담아서 수출이 가능한 거야. 음, 하나는 여기 가스 운반선이 있어. 가스 운반선. 아예. 그것도 액화로 만들어서 그 가스 운반선에 담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은 그 파이프라인 그 가스가 나는 곳에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가스 형태로 액화로 안 만들고 그냥 그 가스관을 그냥 쭉 뭐 하는 거야. 도식化연결. 한 거야. 그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가 그냥 뭐야?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통에 유럽은 누굴 도와주고 있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어. 그러면 누가 열받아? 러시아. 러시아가 열받아. 그래서 러시아에는 가스가 많아. 천연가스가 많아. 러시아의 그 가스를 그동안 유럽,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에 그 가스관을 통해서 음, 유럽에 전달했었다고. 그러니까 유럽이 어떻게, 러시아가 어떻게? 그 가스관을 잠궈버린 거예요. 아, 안 팔아. 니들 한번 고통 당해봐.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갑자기 이제 뭐야, 가스가 없음. 없어지니까 그 겨울에 난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랴부랴 다른 곳에서 가스를 뭐해? 수입해 오고. 폐폐. 뭐 이러다 보니까 다른 곳의 가스값이 올라가게 되고. 석유값이 올라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도 덩달아 그거에 이제 뭐야 뒤통수 맞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요즘에 한참 그 고물가 물가가 올라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것들을 촉발시킨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던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천연가스인데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서 요 부분들이 왜 그러면 천연가스를 더 많이 사용하는 천연가스가 갖는 뭐 장점, 단점이 있지만 천연가스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기체 형태다 보니까 천연가스하고 석탄, 석유가 낼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태웠을 때 열 효율 이런 것들이 좀 뭐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유 같은 경우는 단지 우리가 에너지로만 쓰이지 않아. 우리가 연료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서로가 입고 있는 이런 옷, 민준이가 신고 있는 신발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야? 석유 화학 제품이라는 거예요. 아, 석유에서 그 화학 성분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뭐 페인트 뭐 이라던가 아니면 뭐 심지어 약 이런 것도 그 화학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뭐라는 거야? 그러면 석유라는 거야. 그래서 석유류 제품이 상당히 많아. 근데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뭘로만 쓴다는 거야? 에너지로만 쓴다, 에너지로만. 어, 가스 에너지. 그래서 그 뭐야 교통 연료 연료로만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 비중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비용 그것들이 그 생산하는 그런 비용이라던가 운반 비용 아까 그 연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이제 그 천연가스나 뭐 석탄을 많이 석유를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실은 이 비율이 압도적 1위는 석탄이었어, 석탄. 전 석탄이 더 많이 사용됐었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석유보다 석탄을 더 많이 썼어. 왜? 캐기 쉬우니까. 우리나라에 석탄은 나는데 석유는 안 나니까. 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석탄을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가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를 수입해 오게 되는데 석유가 석탄에 비해서 이제 효율이 좋은 그런 측면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석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탄소 배출도 많이 일어나고 하면서 석탄의 어떤 그 사용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는 다 뭘 썼냐면 뭐야 연탄, 석탄을 갖고 연탄을 만들어서 난방 연료로 다 연탄을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연탄 쓰는 집들은 거의 없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연탄을 아직까지 그냥 사용하고 있는 정도지 거의 대부분은 그다가 이제 석유 보일러로 바뀌었어. 사람들이 그래서 난방할 때 석유로 많이 한다는 얘기. 근데 지금은 석유 보일러를 쓰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 집들이. 대부분 다 뭘로 해? 물, 가스. 가스. 도시가스가 연결되어서 가스로 난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이제 가스 수입을 우리가 많이 해오기 때문에 뭐 그것들이 가능한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에너지라는 것들 아까 말했듯이 생산 단가, 어? 라던가 가격이라는 그런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그 에너지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가지고 용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비율들은 서로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화석 연료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에너지 사용에서 이제 이런 석유, 석탄, 천연가스, 기타 돼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좀 바뀌었지. 우리 에너지 사용에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커진 게 또 뭐야? 전기? 어, 그 석탄 석유로 인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고 그 전기 에너지를 아, 만들기 위한 그 원재료 수소? 어? 수소? 이제 수소 에너지가 아직은 미미해 아주 미미해 아직도 수소는 미래 에너지야 미래 에너지 그래서 수소 응. 에너지를 앞으로 개발해서 수소 에너지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수소 에너지는 아직 걸음마 단계여 갖고 지금 이제 수소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수소를 만드는데 아직은 비용이 좀 높아. 어, 수소를 얻기 위한 그 수소를 또 저장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높아가지고 아직은 이제 많이 쓰지 않고 또 응.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많이 썼던 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 아, 원자력 에너지에서 원전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에너지가 우리나라는 비중이 좀 높은 나라예요. 원자력 에너지 비중이 좀 높은 나라인데 그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점점 이제 뭐해? 줄여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일정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분에도 우리나라 갈등, 논쟁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에너지가 뭐야? 태양광. 아, 음, 태양광. 태양광 에너지가 과거에는 거의 없었어. 근데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시대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는 탄소가 너무 많이 생겨서 이게 뭐야 지구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자라는 어떤 그런 캠페인이 있었던 거지. 어? 그렇게 되면서 그 대안으로 이제 근데 원자력은 또 이제 뭐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도 비중을 줄이자. 라고 하는 게 그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주장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태양광 에너지. 음, 태양광 에너지에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그 태양광 그 패널 이런 거 설치해갖고 에너지 얻는 곳 많이 있고 요즘 학교 같은 데도 막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해갖고 막 하는 학교도 있는데 너네 음. 학교는 아니야? 요즘에는 태양광이 더 많이 발달해갖고 아예 벽을 태양광 패널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벽 그 자체로 에너지를 만들어 갖고 그 건물 자체가 에너지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점점 이렇게 발전시켜 나오고 있는데 그 태양광 에너지가 지금 그 크게 있고 아까 말했듯이 민주가 말했듯이 수소 에너지를 연구해서 그 비중을 높여가야 된다고 그 외에 이제 해상 풍력 에너지 음, 풍력 에너지가 두 가지야. 하나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제주도나 이런 대관령 이런 데 가면은 그 무슨 선풍기 같은 거 있지 커다란 거 이렇게 프로펠러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게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데 그 풍력 에너지는 바람 많이 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산이나 제주도 같은 바람 많이 부는데 사실은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데가 어디야? 음, 바다, 바다. 아, 아, 바다 맞아. 가면 바람 엄청 많이 불잖아. 그래서 그 바다에다가 이제 뭐 하면 돼? 풍력 발전소 하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 바다에다 풍력 발전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 바닷물이 계속 출렁출렁거리잖아. 그 바닷물이 계속 출렁출렁 거리는데 풍력 발전기 이걸 세워야 되니까 이게 아, 이걸 어떻게 그 안정적으로 세울 거냐 이게 이제 과제인 거야. 또는 뭐 태풍이나 이런 거 어떻게 안정적으로 세울 거냐. 그래서 어떤 그 해상 풍력의 그 부분들을 지금 발전 세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 목표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투자나 연구도 활발해야 되고 해상 풍력 발전에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바람이 안 불면, 아니 바람이야 뭐 바다에서 많이 부니까. 물론 이제 관리? 풍력 발전 그 자체는 이제 바람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서로 뭐 아, 음, 해상 풍력 발전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와 바다가 너무 멀다? 가까워 멀어 멀다. 멀잖아. 도시에서는 에너지를 쓴 데는 도시잖아 주로. 근데 아, 바다에서 그걸 만들었으면 그 만든 걸 뭐해? 이 도시까지 연결, 전달해야 되잖아. 그 전달 비용이 많이 나는 거야. 우리가 그 고압 전선 뭐 이런 거 세워야 되는. 그에 비해서 이제 아까 말했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뭐 해서 직접 생산해서 바로 그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점들에서 이제 태양광이 갖는 뭐 장점들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도 뭐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용은 적게 드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 보니까 또 원자력 발전도 그 물이 많이 필요해 그 온도를 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대부분이 어디 근처에 있어? 바다? 바다 근처에 있어 바다 근처 좀 외딴 곳에 그러다 보니까 그 외딴 곳에서 역시 뭐까지 도시까지 공장 있는 곳까지 그 전기를 끌어다 쓰려면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전력 체계에 또 이제 단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과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탄소 그를 유발한 어떤 그런 분들 중에 석탄 발전소가 상당히 그 비중을 크게 차지. 지금도 우리나라가 뭐 있는 석탄을 아까 연탄 가정용 연료는 더 이상 거의 안 쓰는데 아예 또 그 석탄 발전 특히 이제 충남 보령 그쪽으로 석탄 어, 발전소 많다는 거 서해안 쪽에. 그래서 그 석탄 발전소를 앞으로 어떻게 없애야 된다. 라는 쪽, 특히 기후 위기 주장하는 사람들은 석탄 발전소를 빨리 없애야 된다, 폐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석탄 발전소를 그럼 폐쇄를 하면 그러면 부족한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족한 에너지의 대안을 어떻게 찾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누군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자, 누군가는 태양광 발전소로 대체를 하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주장은 우리가 에너지를 뭐 하자? 사용을 잠시, 줄이자, 하지. 줄이자. 아,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줄여서 석탄 발전소에서 뭐 하면 뭐 20%가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각자가 에너지를 20%씩 뭐해? 덜 쓰면 실시. 되지 않냐? 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서로가 그러는 거지. 민주주의가 그러는 거지. 엄마, 우리 에너지를 덜 써야 돼. 그러니까 내가 12시까지, 밤 12시까지 내가 숙제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우리 에너지 덜 써야 되니까 10시까지만 하고 무조건 불 끄고 자. 지구를 살리는 길이야. 어때, 민준이? 좋은 아이디어야? 네.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 뭐, 그 엄마가, 야, 뭐 하냐, 그러면 엄마, 우리 지구가 지금 병들고 있어. 에너지를 우리가 줄여야 돼. 뭐 이러면서.
밤에 빨리 불 끄고 자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 민준아? 네. 엄마가 새벽 5시에 깨워. 아, 해 떴다. 공부해라, 이렇게. 불 안 켜고 공부해라 하고. 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 한 거야? 음. 자, 이 책은 에너지에 관한 상당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0쪽 보겠습니다. 과거에 고대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 그래서 왜 하필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야,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나. 물론 이제 서로한테 이 얘기하면 아마 큰일 날 소리지. 또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태양 신을 숭배하는 게 똑똑한 일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서로가 그래야지. 하나 물러가라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서로야. 근데 어쨌든 그 종교적인 얘기 빼고 생각하면 왜 스님이 그 태양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상당히 현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스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 책에 따르면. 어, 태양이 음, 지구한테 음. 많은 도움을 줘서 무슨 도움을 주는데? 빛을 주니까 빛을 주니까. 그렇지. 또 빛만 줘? 뭐 얘는 물도 만들어. 태양이 물을 만들어줘? 아닌가? 아, 서로 증발해가지고 그렇지. 태양이 물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주진 않지만 어쨌든 그 태양이 도움을, 있기 때문에 지금 말했던 물의 순환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자, 쌤이 좀 태양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까 쌤이 우리가 그 식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에너지가 우리 몸에 저장되고 우리가 다시 에너지를 내보낸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그 에너지가 계속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한대.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는 얘기. 최초, 아, 최초로 그 에너지가 오는 곳이 어디라는 거야? 태양, 태양. 태양이라는 거야, 태양. 자, 그럼 태양은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만든다? 110조. 빛, 응? 태양은 빛, 에너지를 어떻게 만든대? 핵분열, 태양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핵, 태양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 뭐야? 태양을 이루고 있는 성분. 수소, 수소야, 수소. 근데 이 수소가 뭐가 되면서 음, 이 수소가 수소가 모여서 뭐가 돼? 헬륨 먼저 헬륨 돼, 헬륨. 그렇지. 음, 수소가 달라붙어 헬륨인데. 그렇게 되면서 이른바 뭐 빛과 열 같은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야? 핵융합이라고 해, 핵융합. 그래서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의 원리는 분열이야, 분열. 어, 원자를 뭐해서 쪼갤 때 내는 엄청난 에너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원자력 발전이라는 얘기. 근데 요즘에 우리 여기 대전 지역에서 핵융합 연구소라고 있는 거 혹시 들어봤어? 네. 핵융합 연구소가 하는 일이 쉽게 말하면 인공 태양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야. 어, 아, 그 그 태양에서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핵융합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사람들의 핵융합을 시키면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다른 에너지 다 필요 없다는 거야. 핵융합을 우리가 시킬 수 있다는. 근데 아직은 그 핵융합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거야. 그 기술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핵분열보다 핵융합이 좋은 거 뭐냐? 원자력 그 분열되는 데는 거기에는 방사능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방사능이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켜. 근데 핵융합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핵융합을 성공할 수 있다라면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 자 그래서 그 태양이 자 112쪽 그 태양에서 그 핵융합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빛과 열 에너지가 우주 공간을 통해서 지구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태양 에너지가 지금 도착을 했어. 그럼 그 태양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는 거야? 그 다음에 112조 밑에. 음, 이산화탄소? 어? 뭐라고? 기대너지, 그 빛 에너지가 그러니까 뭘로 바뀌는 거야? 영양, 이산화탄소를 만나서 태양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염록체에서 광합성, 광합성 작용하지. 그 아, 광합성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 영양분, 영양분이 만들어지. 녹말, 포도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녹말이 바로 식물이잖아, 식물. 식물이 성장하는 게 결국 그 광합성에서 그때 이루어지는 그런 작용인 거잖아. 결국 그러면 식물은 결국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달리 말하면 태양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어, 태양 에너지가 뭘로 바뀐 거라고? 식물로 바뀐 거라고. 신분, 그 식물을 다시 누가? 민준이가 먹고 서로가 먹는 거잖아. 네, 그럼 그 식물을 뭐 토끼가 먹고 소가 먹는 거잖아. 그럼 토끼와 소를 다시 우리가 뭐 하는 거 사람이 먹는 거잖아.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식물로 바뀌고 식물이 다시 뭘로 바뀌고 동물, 조식? 고기로 바뀌고 그 고기 또는 식물이나 고기를 다시 뭐야? 서로가 먹고 민주주의가 먹으면서 뭘로 바뀐 거야? 화학, 서로와 민주주의로 바뀌는 거잖아. 음, 그러면 결국 서로와 민주주의는 결국 뭐다? 태양 에너지? 태양이다. 아, 라는 그런 식이 성립했다는 거야. 그 태양 에너지가 뭐만 바뀐 거야? 형태만 바뀌어, 형태만. 형태가 때로는 식물이라는 형태로, 때로는 민주주의라는 형태로 바뀌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그런 만물들이 다 뭐에 기초하고 있다? 태양 태양, 에너지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 그 근본이 되는, 근원이 되는 것들이 태양이니 태양을 뭐야? 신으로 숭상한 것들이 어쩌면 너무나 강력,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냐라는 거지. 근데 이제 서로는 뭐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면 서로가 그렇게 말하면 네가 할 얘기 있잖아. 아, 그런데 그 태양을 만든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서로야. 아니야? 아니, 아니라고? 아, 뭐 서로 개인의 어떤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 얘기 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밑에 113쪽에 화석연료는 식물과 동물의 잔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아까 선생님이 그 부분은 이야기했었어. 화석연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들이 뭐를 관심 있게 봐야 되나? 자, 89쪽 볼까? 89쪽. 자, 전기 에너지가 연 정보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어, 88쪽 제목이 전기 에너지가 연 정보 시대라고 되어 있어. 이게 그 전기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떻게 전기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모습, 제일 초창기에 전기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보호라는 거야. 모스 보호가 뭔데? 어, 아, 응, 전신부호? 응, 몇 개의 선과 점을 응, 조합해 응. 전신부호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만든 거야? 간단하게 전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왜 간단하게, 그럼 그전에는 그게 불가능했는데 왜 이게 가능하게 된 거야? 스위치의 길이? 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버튼, 그, 지금은 그게 없는데, 예를 들면, 부저라고 해야 되나? 벨이 이렇게, 뭐 이렇게, 퀴즈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딱 누르면 삐 소리 나잖아. 근데 음, 그걸 짧게 누르면, 이게 피아노 생각합니다, 피아노. 피아노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를 이렇게 한번 딱 치면 그냥 도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도를 계속 누르면 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르고 있으면 계속 소리가 나지. 그러다 그 손을 뭐 하면 네, 떼면 그 소리가 멈추지. 바로 그거야. 소리가 그 길이가 있다. 길이가. 그래서 이 아까 전신기라는 것들이 스위치를 누르면 그 전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 여러분들 그 스위치 이렇게 보면은 전기가 켜지는 이유가 그 안에 이렇게 단자가 이렇게 있어. 평소에는 떨어져 있다. 그러다가 스위치를 누르면 이 단자가 이게 딱 붙는 거야. 어, 단자가 붙으면 전기가 흘러서 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우리가 스위치를 끄면 이 단자가 다시 뭐 하는 거야? 떼죠. 떼지는 거야. 그럼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기가 전등이 꺼지는 거잖아. 그치? 그런 네, 것처럼 요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주면 전기가 통해서 저쪽에서 부저가 울리는 거야. 길게. 그다음 이 스위치를 뭐 하면 네, 빼면 그 소리가 뭐야? 멈추지. 멈춰요. 이렇게 소리를 스위치를 눌러서 전기를 이어주어서 소리를 내거나 때에서 소리를 뭐하게 안 내거나 요게 가능한 거에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모스라는 사람이 그 모스 부호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 90쪽 보겠습니다. 90쪽에 보니까 약속을 한 거야. 짧게 한 번 하고 길게 하면 그건 뭐다? A, 뚜뚜 하면은 그 A라는 거야. 반면에 뚜뚜뚜뚜 하면은 B, B, 뚜뚜뚜뚜 하면 C, C, 뚜뚜뚜 D, D. 그냥 뚜 그러면 E, 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뭐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뭐겠나 뭐 뚜뚜뚜뚜 L이야 L. 어, 그다음에 뚜뚜뚜 오, O야. O, 그다음에 뚜뚜뚜뚜 V, V, V야. 그다음에 뚜 응? 그냥 뚜 E, E야. 그럼 이제 어, 그러면 이제 그 뭐야 그게? 그걸 받아 적으면 L O V E 해가지고 어? Love, 서브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글자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서로가 민준이네 집에까지 그 공책에다가 종이에다 L O V E 써가지고 그걸 막 열심히 가지고 민준이한테 야 이렇게 줘야 된단 말이야. 민준이가 그걸 딱 보고 이 하고 막 찢어버린단 말이야. 어? 자 그런데 어떻게 서로가 민준이네 집까지 막 걸어간다는 뭐 1시간이고 2시간 걸려서 근데 서로하고 민준이 집에 이 전기줄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서로가 아까 하고 또또또또또또또 하면 이제 민준이가 뭐해? L O V N이라고 해요. 그렇게 그 전신기. 그래서 여러분들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슨도 전신기사, 전신기사.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외워야 되잖아. 그 사람들 뚜뚜뚜뚜 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탁탁 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그걸 다 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이 모스부호를 외운 사람들이 전신 기사인 거야. 그 사람들은 전신기에서 들려오면 그거를 글자로 번역하고 반면에 또 누가 와서 이거를 뭐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글자를 이 모스부호에다 뚜뚜뚜뚜뚜 이렇게 보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뭘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거란 얘기. 그 얘기야, 그 얘기. 자, 근데 요즘에 이걸 써, 안 써? 안 써요. 안 써, 안 써. 왜 안 써? 귀찮으니까. 귀찮아서? 그럼 정보를 전달 안 해, 그럼 요즘엔? 아, 더 좋은 걸로 더 좋은 게 전달. 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어? 더 좋은 게 핸드폰, 왜 전신기가 사라지게 된 그 전화? 다음 게, 전화, 전화? 전화. 아, 이 전신기는 이 전신 기사가 이걸 번역해 준다는 문제가 소리로 번역해 준다는 문제가 있잖아. 근데 전화는 내가 지금 말을 해.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상대방한테 그대로 말로 들리잖아. 근데 사실은 소리가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야. 내가 전화해서 말을 하면 전화기 안에서 내 말을 뭘로 바꿔? 전기 어, 신호로 바꿔. 정리식. 그 전기가 전달되는 거야, 사실은.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거야. 그럼 저쪽 수화기에서 그 전기 신호를 다시 뭘로 바꿔? 말로? 소리로 바꿔, 그렇지. 말로 바꿔.
그래서 우리는 말과 말이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말을 전기를 다시 말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는 거지.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누가 직업을 잃는 거야? 그 전신부 천식기사들의 직업을 잃는 전신 거지. 그거를 바꿔주던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 천식기사라는 직업이 없어지는 거지. 그런데 지금 전화인데 지금 우리는 그 전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뭘로? 인터넷선. 지금 우리 인터넷선으로 역시 이것도 역시 인터넷선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 내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소리, 게다가 플러스 이 영상 이거를 뭘로 바꿔? 정보 우리가 흔히 이진법 0과 1이라는 0과 1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뭐해? 바꿔가지고 그 이진법인 걸로 바꿔서 인터넷선을 통해서 여러분네 집까지 가서 여러분네 집의 컴퓨터에서 다시 그걸로 뭘로? 소리와 이러한 그 영상, 걸로 뭐 해주는 거야? 바꿔주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 것들의 다 밑바탕에는 다 뭐가 기본으로 있는 거란 거야? 전기신호. 전기. 전기 신호. 전기 신호가 기본 밑바탕에 깔려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바꿔주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에어컨도 혹시 뭐라는 거야?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열에너지. 바꿔주는 거야. 열 에너지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뭐 소리 에너지가 될 거냐, 열 에너지로 될 거냐, 그다음에 뭐 세탁기 같은 경우는 그 돌아가는 거잖아. 돌아가는데 그럼 그 돌아가는데 그 운동 에너지로 바꿀 거냐?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시켜 줄 거냐? 바꿀 거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과제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불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는 이른바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몇 쪽 보냐면 34쪽. 자, 34쪽에 33쪽부터 나오네. 열. 열은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열의 성질은 모든 물체는 열을 가지고 있다. 모든 물체는 뭘 갖고 있다? 열. 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돼? 펄펄 끓는 물이 열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겠잖아, 당연히. 네. 그런데 사실은 꽁꽁 얼어붙은 물도 뭘 갖고 있다는 거야? 열. 열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운데 그것도 뭐라는 거야? 열. 그것도 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뜨거운 것만 열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가운 것도 뭐다? 열이. 열이. 우리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라고 하는 이게 숫자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것도 뭐는 마찬가지라는 거야. 숫자. 이것도 숫자라는 거야. 양의 수냐, 음의 수냐의 차이일 뿐. 열도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뜨거운 것도 열이지만 뭐한 것도 열이다? 차가운 것. 차가운 것도 열이다라는 거야. 어떤 모든 물체는 열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다음에 둘째 뭐라고 했어? 둘째 특징. 어, 열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한다. 물체는 열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한다 해서 열이 늘 일정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열은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느냐? 그 얘기가 바로 셋째 나와, 셋째. 셋째 뭐? 열은 언제나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한다. 즉, 여러분들이 어딜 가면 뜨거운 물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몸을 담그면 여러분 몸보다 물이 더 물이 더 뜨거. 뜨겁기 때문에 그 뜨거운 물에 있는 그 열이 어디로 옮겨오는 거야? 몸으로. 몸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면 냉탕.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물보다 열이 더 많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물이 뭐한테 차가운 물한테 뺏기는 거야. 그럼 우리 몸의 온도는 뭐하고 낮아지고. 떨어지고 반면에 그 물은 차가운 물이 좀 더 이제 뭐 하는 거야? 좀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에너지는 어쨌든 열 에너지는 꼭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간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넷째. 열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한다.
언제까지? 그 서로하고 민준이가 손을 딱 잡았어. 어? 근데 민준이가 손이 뜨거운데 서로 손이 차가웠단 말이야. 그럼 서로가 아이고 따뜻해 이런단 말이야. 민준이는 아이고 시원해 이런단 말이야. 근데 좀 지나면 민준이하고 서로의 민준이에 있던 열이 서로한테로 뭐해? 넘어와서 둘이 결국 나중에 온도가 뭐 한다는 거야? 같아진다. 같아진 그럼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째. 열은 물체의 상태를 바꾼다. 열은 물체의 상태를 바꿔요라고 하는데 물체의 상태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상태 뭐뭐 얘기. 기체, 액체, 고체. 그렇지. 고체에서 액체, 기체. 이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열에 의해서 열이 많아지면 고체가 뭘로 바뀌고 액체, 액체로 바뀌고 더 열이 더 많아지면 액체가 기체. 기체로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반대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35쪽 마지막으로 여섯째. 열은 에너지다. 열은 에너지다라고 해서 그 열이 결국은 힘으로 바뀌는 운동 에너지 이런 에너지로 바뀌는 것들이 열에 의해서 이제 가능해지는 열은 다른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들 열 에너지가 다른 운동 에너지나 이런 걸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에너지라는 이 책은 뭐 어땠어? 서로 읽는데 어땠어? 책에 대한 소감이 어때? 이 책에 대한 소감이 아, 모르는 게 많았어서 신기했어요. 뭐라고? 모르는 게 많아서 신기했어요. 모르는 게 많아서 신기했어. 민준이는? 저도 에너지에 대한 사실을 더 잘 알게 됐어. 그래서 과학적 지식을 많이 주는데 이 책은 단지 과학적 지식만 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돼서 인문 사회적인 또 생태적인 그런 지식까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책들이고 하여튼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그리고 앞으로 여기 나오는 내용이 여러 가지 과목에서 또 이제 많이 다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여러 책을 읽으면서 보면은 예전에 읽었던 다른 책하고 이렇게 자꾸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많이 나온다는 어떤 그리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더 쌓여져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13번째 아이라고 해서 13번째 아이에서 동화책이네. 13번째 아이라는 책으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빨리 불 끄고 잔다고 그래. 네, 잘 지내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